당초에는 제가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서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전체 확진자 규모 대비해서는 중증 환자의 발생 분율이 높고, 이에 따라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이제 10,000명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여러분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는 못 봤고요. 예, 저희가 조간신문 일면 톱 제목들을 한번 조동찬 기자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국민이 위태롭다, 무너진 K방역. 좀 빨리빨리 좀 봤으면 좋겠네요. 거의 다 코로나19 상황이 그 제일 큰 제목이에요. 중앙일보 한국 의료 능력으로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제 10,000명을 그냥 시간 문제다, 네. 온다, 이렇게 지금 방역 당국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날 5,000명이었고요. 네. 어제 7,000명이었으면 그 그래프를 연장하면 다음 주는 10,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로 높아지지 않아도 지금 추세로만 가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확진자 10,000명은 사실은 정부가 예측했던 숫자입니다. 그렇죠. 저도 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때 정부 네. 예측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요? 네, 비슷하고 사실 약간 빠른 거지 비슷합니다. 네. 근데 위중증 환자를 위중증 환자의 그 비율을 네. 잘못 예측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근데 그 위중증 환자의 비율을 잘못 예측한 네.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다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10,000명일 때 최소 1,000명, 최대 1,300명을 예측했고요. 1,300명에 플러스 300 해가지고 1,600명의 위중증 환자를 대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병상이 모자른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1,600명의 위중증 환자 대비는 예측했는데 네. 이것에 대한 대비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위중증 환자 어제 870명인데도 지금 꽉 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봤더니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수도권 병원에 위중증 환자 받을 중환자실 마련하라고. 근데 이거 속도가 너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어디 부분이 잘못됐느냐. 약간 빨라요, 환자. 위중증 환자는 사실 더 빠르진 않아요, 정부 예측보다. 근데 위중증 환자를 대비하겠다는 중환자 병상 마련 속도가 느린 겁니다. 병상 마련 속도가 느리다. 네. 그러면 병상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늦어진 겁니까? 일단 대형 병원에 네. 다른 급하지 않은 환자를 조금 미루고 거기에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네. 근데 그게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그 기본적인 대형 병원은 민간 병원입니까? 네. 예. 예를 들면 민간 병원도 있고 국립대병원도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예. 세브란스 병원, 삼성 아성병원 다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그러니까 민간 병원, 대학병원 가리지 않고 모든 병원에 그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근데 그 속도가 쉽지 않아요. 왜 봤더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더 보려고 봤더니 병동 하나를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압병상이 필요한 거니까. 아이고. 예. 그러니까 막상 병원은 공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대로의 속도가 나지 않는. 방역 당국에도 다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다 병원 실상을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 네.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예측이 됐으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혼란을 조금 덜 겪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정부의 예상보다 중증도가 좀 빨라졌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우리가 11월 1일부터 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증화율이 언제부터 높아졌냐면 9월 10일부터 높아졌습니다. 예.
제가 어제 다시 예. 그러면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걸 인지하고서 위드 코로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예. 9월 10일 날 높아진 걸 10월 말 정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나봐야 알거든요. 예. 그럼 9월 10일 날부터 무엇 때문에 높아졌냐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봤더니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거예요. 60대 이상의 2차 접종 완료자에.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시급하게 3차 접종, 지금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 빨리 60세 이상에서 진행해야겠다. 빨리 대형 병원에 중증화 병상 마련해야겠다고 한 건데 이 두 가지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게 지금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데 당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이거를 분초를 다툴 일이라고 얘기한다라고도 했어요. 근데 물론 정부에서도 질병청이 그렇게 얘기했고 중수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긋하게 브리핑을 한 건 있어요. 좀 정부 각 부처 사이에서도 약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지금 늦는 건 병상을 마련하는 속도가 늦는 거고 중증화율이 애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온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 기자, 제가 질문할 게 몇 개 남았는데 증문즉답 형식으로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인가요? 국립의료원. 네. 왜 국립의료원은 코로나19 병상 안 한다는 오늘 기사나 칼럼을 제가 봐서 그런데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기사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예. 반박 기사를 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숫자가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370병상 거의 일부 필수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코로나 병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숫자가 예. 좀 잘못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된다면 10,000명이 되고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 이전 11월 1일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네, 국민이 원하시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관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다양한 국민들이 정말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가 지금 분분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자는 10대가 제일 많고요. 중증 환자는 60대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10대의 환자를 늦추기 위해서는 뭐 백신을 강제한다든가 아니면 전면 휴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많은 분들이 반대하시고 또 60대 이상의 어디서 많이 감염되나 봤더니 지금은 종교단체 그다음에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으로 식당 문을 닫게 하는 건 또 맞지 않거든요.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고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결정을 할까요? 네, 이것도 국민 여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민 여론 같은데 일단 확진자가 느는 거는 청소년들의 확진자는 사실 의료계의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60대 이상의 감염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서 위중증으로 되면 의료인들이 훨씬 더 많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낮춰지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들, 학생들 백신 접종 어제 유은혜 부총리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상당히 많은 또 비판을 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예전에는 선택권을 주더니 왜 이제는 또 무조건 맞으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학적으로는 정말 이 말씀 드리면 되게 막 반발 예. 이게 예상이 되긴 한데 의학적으로는 맞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 기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코로나가 학생들한테 위험하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종률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학습권을 침해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학교와 학원이 동시에 학습 공간이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국민 감정을 좀 배려해야 될 것 같고 현실을 좀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정도 이번 주말과 휴일을 넘기고 다음 주 초 그때 확진자도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특별한 게 없으면 늘어날 텐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 3차 접종 완료 효과가 조금 나타나면 위중증 환자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약간 그 수업을 대면 수업만 몇 개 줄여도 조금 감소하는 것 있는데 그냥 지금대로 가면 확진자 숫자만큼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동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또 조동찬 기자 또 금방 조만간 다시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정리할 순서가 되는데 말이죠. 요즘 출근길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차량 검사소나 또 일반 검사소에 정말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동의하고 또 연락 받으신 분들이 다 나가서 검사 받으시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 국민은 방역당국의 호소에 상당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역당국과 정부가 국민이 맡긴 정말 잘해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